아, 선생님. 아. 저 바지가, 저기 무슨 바지가 저런 바지냐고. 그러네 물어봤던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예, 그때 그래서, 국정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웃으면서 저 바지가 선생님 입은 바지보다 더 비싸요. 아, 나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니, 저기, 그 살이 다 보이잖아. 그것도, 처녀가, 살이 보이는 바지를 입고 예, 다니냐. 얼굴은 곱게 생겼구만. 근데 뭐, 저렇게 뭐, 거지처럼 저런 바지 입고, 뭐, 그때 뭐 외국 가나? 저거 뭐, 돈이 어디서 외국 가냐, 그래. 하나원에서 졸업해서 집을 어디로 배정받으셨어요? 저는 동대문이에요. 아, 우리 엄마네 동네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지금도 동대문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요? 진짜 서울은 진짜 떠나기 싫대요. 아, 그래요? 네. 왜 서울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렇죠. 근데, 네. 뭐, 아무래도 뭐, 또 특히 우리 북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각긴 구역에 살다 나니까, 그치. 평양과 지방이 너무나도 격리돼 있다 나니까 수도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집에 처음 배정받고는 또 뭐 생각되는 게 있으셨어요? 예. 이거 진짜, 오늘 우리가 유미카 TV가 이게 진짜 사람 심리를 빼네. 와, 나 이럴 줄 모르고 왔는데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하고 와야 되는 건데. 네. 진짜 집을 딱 받자마자 그날이 일생에 아마 그렇게 펑펑 운 날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누구 계단 왔는지 중고 TV도 계단 놓고요. 중고 냉장고도 계단 놓고요. 이렇게 중고 가전제품을 생활할 수 있게끔 몇 가지 놨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수도 나오지, 뭐 쌀도 다 있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앉아서 이렇게 들러보는데 저도 평양에 자주 다녀가지고요. 평양 친구들 집들 자주 다닙니다. 근데 진짜요. 저는 그대로 솔직히 말할게요. 평양지 집, 뭐 주황당 아파트 뭐 집 6칸짜리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 집들보다 진짜 그 벽지나무나 다 리모델링 지금 생각해보면 해줬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울게 된 눈물이 콱 쏟아지는 원인은 TV를 탁 켰는데 TV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사가 탁 켜자마자 왜 그렇게 집에 마누라 생각하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지. 어떤 대사였습니까? 여보 사랑해. 그 다음에 여보 내가 죄송해 하고서 무릎 꿇는 그런 모습 조금 보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저절로 울컥하더라고요. 저절로 울컥하면서요. 후닥닥 일어나서 내가 가서 문을 안에 잠갔어요. 누구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문을 달칵 하고 잠그고 앉아서 엄마 그 다음에 우리 애 이름 부르면 엄마 내 이제는 한국에 왔고 이렇게 집도 받았다 하는데 눈물이 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절로 나오면서 애처럼 이렇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게 발버둥이구나. 근데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줄 알았으면 같이 떠났을 걸. 근데 나는 오다가 잡혀서 죽는다는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나 죽어도 되지만 너나 우리 아들은 죽을 수 없다 해서 솔직히 못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그 후회가 뭐라고 하네요. 여기 오니까 못 데려온 후회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내일 이 집을 팔아서 데려오고 싶다는 거.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밖에서 늘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 생각에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내 교도소 생활 8년 동안 지켜주고 그리고 내 나올 때까지도 저 애들 다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했던 그 고마운 사람 우리 엄마한테 내가 갔다 온다는 말도 못하고 떠난 생각 한 동시에 들면서 콱 눈물이 쏟아지면 근데 그때 나이도 그런데요 진짜 애기들 떼 쓰는 것처럼 발버둥이 나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회 나오셔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솔직히 내 개인적인 심정, 난 개인은 양심은 속이지 않잖아요. 그래. 심정이 어떤가 하면 경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요, 이틀 탁 쉬고 그 하나원에서부터 받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뒤져보면서 그 다음에 교차로 신문 보고 찾은 게 뭐냐면
청량리에 있는 경동시장. 아, 거기서 무슨 상회라고 쓰는데 아. 생선을 파는 상회. 아, 그래, 거기 갔어요. 아. 가니까 그때 당시 일당을 7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가서요, 냉장고 열고, 그걸 게다 진열해 놓고, 고무옷, 비옷 입고 가서 팔고 하는데, 그리고 돈 받아서 넣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장사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남조선 와서 며칠도 안 됐는데 제가 고기 팔았어요. 그러면 그 상해 사장님이 저보고, 잘 판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북한에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은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건 아직 활성화가 안 됐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그 먹고 살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고 하는데 시장은 어땠습니까? 경동시장 되게 유명한 시장인데 들어가 보고. 그때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이 잘 살고 모든 게 다 크죠. 근데 경동시장을 쭉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하나원에서 이런 교육 받았어요. 그 비행기 부속품을 다 사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경동시장 가면 다 살 수 있다고. 야, 근데 그 말이, 근데 북한 교도소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교도소에 딱 기술자들이 들어오니까 북한 교도소에서 부속만 있으면 비행기 만들어서 하늘로 교도소로 빠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도소 안을 빠지고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교도소 내 기술자들이 기술이 높아서 평양에는 인민보안성 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다 교도소 죄인들이 만든 물건 씁니다. 그렇죠. 평양 간부들이. 그래서 제 경동시장 돌아보니까 너무 컸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그때 당시 제일 큰 시장이요. 송신시장, 평양. 송신시장. 두 번째는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장이 예, 큽니다. 예. 세 번째는요. 청진 수남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 개발된 라진 시장입니다. 예, 저는 아마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직접 다 가봤기 때문에. 근데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 정진 수남시장 예를 들게요. 수남시장도 뭐. 근데 경동시장 아마 거의 한 범위가 810배는 될지 않을까요? 경동시장보다 수남시장이 아니요. 수남시장보다 경동시장.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주 메인은 노인대만 콘크리트 매대 탁을 놓고 상인들에게 그 유니폼 같은 걸 강요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됐지. 그 다음에 양 가달로 갈라진 날개 달린 그런 시장 골목은 다 진탕 땅이에요. 그렇죠. 다 벽돌 깔고 빠지고. 앉고 다 앞에다가 그냥 뭐 비닐방막 깔고 물건 올려놓고요. 그 위에서 뭐 먹을 걸 끓이고 그 앉아 쭈그리고 앉아 먹고 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냥 그 동네 집 앞에서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경동시장이 그때 당시는 정말 깔끔하고 너무 물건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 싸더라고. 경동시장이. 예, 한국 돈으로 비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생각에는 저거는 엄청 비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싸다 이 소리에.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게. 우리 저거 북한에서 귤 하나 먹거나 바나나 하나 먹자면야 뭐. 그렇죠. 정말 못 먹지. 뭐 목숨 때려야 바쳐야 저거 하나 먹지요, 뭐네. 예? 그런데 뭐 여기 오니까 뭐 제일 안 사 먹는 게 바나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체험들을 해봤어요. 버는 거에 비해 뭐 바나나나 귤 사 먹는 거는 껌값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우리 엄마가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가 라진에 나갔다 가끔 들어올 땐 바나나를 한 송이 구입해서 들여와요. 들여오면 우리 엄마를 주면요. 우리 어머니가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바나나를 친척들 한 개씩 다 잘라 친척들 주고요. 우리 아이들은 바나나를 3토막 내가지고 그거 하나씩 먹는 그 기억이 아이고. 그 얼마나 바나나를 입에 넣고 오래 씹으시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 바나나를 입에 넣고 꿀꺽 삼키면 되잖아요. 그 바나나를 음미하느라고 그 한 토막 넣고 오래 씹어요. 예,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요. 네. 뭐 시장에 가면 모든 게 다 물건들이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고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그런 뭐 것도 여기는 충격이죠. 맛보기도 많잖아요. 이렇게 네. 저 먹으면 뭐라 합니까? 뭐 북한 그치. 같으면 그거 하나 제먹다 싸대기 하나 맞죠? 이거 뭐 아이 살건 먹지 뭐. 야야야 딱 잡고 돈 내라 이제 먹은 거. 못 가지 그거 하나 맛봤다가 그러니까 그렇지. 함부로 못 하는데 여기야 뭐 다 맛보고 뭐. 예. 그렇죠. 그다음 또 어딜 가냐면 이삿짐 나르는 데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동구에 갔는데 강변역 쪽에 그래 거기 갔는데 그 철물점 이사하는 데 갔는데 그 무거운 그 마대에다 요만한데 철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갖다 그 날랐는데
그 마지막에 끝났는데 사장이 돈 주는데 내가 탈북자인 거 어떻게 알았는지 등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조선족들은 나빠하겠다. 그 사람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데 그 조선족한테는 돈을 일당을 주고서 수고했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같은 동포잖아. 그러면서 저한테는 9만 원 주더라고. 2만 원. 더 챙기셨네. 2만 원을. 아니 그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아주 무거운 거 메고 등치 이렇게 좋은 심심. 그래가지고 고마웠던 생각.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맙구나. 그렇죠. 동포들을. 네, 같은 동포의 정이죠. 예. 제가 아마 대한민국 나와서 우리 사람들 치고도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닌 축에 속할 거예요. 그때는 그러셨구나. 예, 대한민국 각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까지 거의 다 가봤고요. 예, 대한민국 군부대를 대대까지 하루에 뭐 두강이시 한 5년 동안요. 제주도 항공부대까지 속속들이 안 가본 부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많이. 군부대까지 다 들어가 보셨어요? 네. 제가 요즘에 정말 열받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우라가침인달까 그런 게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남성 동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이 아닌 옛날 아날로그식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이긴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부의 북한 남성 동무들이 무슨 소리 하냐. 한국은 군사복무가 1년 8개월이고 북한은 10년이기 때문에 정신으로 싸워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은 며칠 동안 북한 남자들한테 전화로 설문조사까지 제가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꽂혀서 저는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딱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니네들이 한국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일한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으로 싸우냐 무기로 싸우냐 장비로 싸우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정신을 가지고 이기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분쟁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군 쪽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북한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정답을 내려주셨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군을 못 봤기 몰라서. 때문에 그렇죠. 몰라서 그렇다. 맞아요. 네. 어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도 시대를 보는 데서도 착오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글로벌 국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 사령관님이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프로그램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나 봤습니다. 남북전쟁. 그거 보고 내가 확실히 느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아무리 전력이요. 정신전력. 그거는 북한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기 위한 북한이 선동정신이지 그렇죠. 전쟁이 결코 그것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전쟁은 무기로 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 무기 첨단력이 전쟁을 승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대로 말할게요. 북한이 장사선포 2만문 대한민국을 계령대까지 때린다고 합시다. 거리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2만문이 동시에 때려버리면 7분이면요. 영토 면적이 얼마만큼 소비되는가 하면요. 양이 서울시 한 개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한 개 구가 한 50만 인구가 평균 되거든요. 뭘로 때리면은? 장사정포요. 2만 문이. 2만 문이 동시에 때려서 2만 발이 동시에 나가서 7분 동안 나가면 몇만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북한군에서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최신형 탱크를 탔어요. 천마호를. 그래서 여기 와서도 한국 탱크를 저도 운전도 해봤어요. 부대 강의 갔다가. 그거 실질적인 걸 압니다. 예, 제가 K1 전차를 해봤거든요. 그 어땠습니까? 부대장이 그 여단장님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첨단역에서요 어떤 정도 뜨는가 하면 북한 탱크는 내가 트락도로 모는 느낌이고 북한 퉁탕퉁탕 트락도 모는 느낌이고요. 한국 탱크는요 갱생을 모는 탱크였어요. 저의 지프 모는 그런 지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무쇠바퀴에 무한궤도가 도로를 깨버리잖아요. 와당탕. 근데 북한이 그것에도 선전하는 게 있어요. 북한은 그 소리와 진동으로 적을 정신적으로 제압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식함을 자기들이 그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 전차에 북한이 탱크가 50kg, 50톤이에요. 네. 한국 탱크가 몇 톤인지 아시죠? 얼마나? 10몇 톤이 더 나가요. 거의 70톤 나갑니다. 20톤 거의 가까이. 그런데 그 패드에다가 고무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순하겠어요. 나가는
나가는 속도도 다르고. 속도도 나가고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북한 탱크는 막 충격하잖아요. 도로가. 얘 탱크는요, 고무 패드 달았기 때문에 엄청 사격에서 엄청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 사람이야 그 비교를 하지. 그렇지. 먹어봐야 맛있는 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꼭 강의 가서 말하는 게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